부족함을 풍족함으로 트라우마를 성공의 이유로 만드는 멘토 조 디스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긋지긋하게 자신을 막던 과거와 잔인할 정도로 반복되던 일상은 이 방법을 통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제 너무나도 오래 기다린 두뇌와 몸의 변화를 시작하세요. 모두가 원하는 드라마틱한 삶의 변화, 몸과 두뇌는 전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풍족과 풍요가 가득한 삶이 시작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몇 년 만에 만난 지인인데 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처럼 보이고 부와 행복을 모두 거머쥐고 있는 그런 경우를 말이죠. 실제로 조 디스펜자는 그런 변화를 평생 연구했고 또 그의 수백, 수천만 원에 달하는 세미나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조를 인터뷰한 스티븐 바틀렛의 약혼자도 그 세미나가 자신의 인생 터닝 포인트였다고 말했죠. 그리고 조 디스펜자는 한 팟캐스트에서 변화의 방법들을 자세하게 나열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그런 그의 수천만 원짜리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자세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조 디스펜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변화를 원하며 그를 찾아오는지에 대해 답변합니다.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육체적 변화를 위해서 오는 사람들부터 새로운 직장이나 새로운 커리어를 원하는 사람들, 혹은 더 풍요한 인생 혹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찾아오고 있죠. 즉 모두는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창조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바뀌지 못하는 이유 혹은 변화를 막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할 수 있는 말은 그 방해물들이 우리의 삶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그것들이 삶의 변화나 기회를 갉아먹고 있는지도 알아채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 강력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 생길 때 우리의 몸에서는 특정한 순서로 자극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트라우마라던가 배신을 당한 일, 아니면 누군가를 잃게 된 사건들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강력한 자극과 반응을 만들죠. 그리고 그 감정이 온몸의 상태를 뒤집어요. 그렇게 온몸에 퍼진 감정과 느낌들을 우리의 두뇌는 빠짐없이 정확하게 포착하고 일종의 메모리 서킷이라 불리는 기억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마치 찰나의 순간을 사진으로 담는 것처럼 그 순간을 하나의 기억으로 두뇌 한편에 저장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생리학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우리가 그 사건을 떠올리거나 떠오를 때마다 몸과 두뇌에서는 그때 느꼈던 똑같은 화학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등 그 상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도 마치 실제로 일어나는 일처럼 느끼게 돼요. 즉 우리가 그런 과거의 경험을 느낄 때 몸은 다시 한번 그 사건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도 넘게 말이죠. 그렇게 트라우마는 몸과 두뇌에 각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두뇌의 언어이고 느낌은 몸의 언어인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자신이 가장 싫어하던 사건으로 가득 차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감정과 느낌들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각인되며 과거 속에 갇히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롱텀 메모리, 장기 기억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왜 변하지 못하냐고 혹은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냐고 묻는다면 10중 8구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때 그 일 때문에 그래. 나도 어쩔 수 없어. 그 일만 아니었다면 나도 이러진 않았을 거야. 심지어 그 일들이 20년, 3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도 어느새인가 그 사건은 그들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을 바꾸기는 너무나도 힘들죠. 왜냐하면 그 감정을 떠올릴 때마다 그 사람은 과거에 다시 갇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변화를 위해 추천하는 첫 번째 접근법은 과거로부터 살아가는 법을 잊는 겁니다. 여태 배워온 삶의 방식을 잊어버리는 거죠. 수많은 두뇌과학, 생리학 연구진들이 찾은 사실은 과거의 감정을 통해 무언가를 바꾸려 하는 접근법이 항상 두뇌를 더 악화한다는 결과였습니다. 물론 증오와 분노 그리고 후회 등을 부르는 그 사건에 대한 감정에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억울한 상황이었고 당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 변명을 가지고서는 현재에 살 수 없어요.
과거에 갇혀버려서 반복되는 인생만이 펼쳐지죠. 하지만 그 감정 너머에 다가갈 수 있는 접근법은 과거의 늪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매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정 너머에 다가가는 방법은 감사함, 용서, 사랑 등의 상위 감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전 상황이 떠오를 때마다 그 상황에 대한 감사함, 용서, 그리고 사랑의 감정으로 바꿔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혹은 그 부분을 통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감정이나 배울 수 있던 점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즉, 그 모든 사건이 나의 생각 안에만 존재하는 것을 깨닫고 몸과 두뇌가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 부분을 수월하게 만드는 연습은 호흡법 혹은 다른 일에 집중해 보는 것을 통해 사건에 대한 몸의 반응을 먼저 바꾸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런 접근법을 제시한 조 디스펜자, 실제로 이 부분을 연구한 조 디스펜자의 연구팀은 과거 경험에 대한 감정적 변화를 만든 실험자들이 가장 먼저 몸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두뇌도 머지않아 같은 진동을 느끼며 특정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가 끝났다는 신호를 보였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몸과 두뇌에 해당 사건에 대한 새로운 베이스라인을 구축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당 실험자들은 그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예전처럼 과거에 자신을 가두던 부정적인 감정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되었죠.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대부분의 실험자들은 너무나도 놀라며 과거에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을 절대 바꾸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저 그 사건을 통해 성장한 자신을 보며 또 다른 감사함을 느끼게 된 거죠. 트라우마를 통해 현재를 사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이렇게 조 디스펜자는 수많은 사람들의 새로운 인생을 열었습니다. 전쟁에서 트라우마를 겪고 복귀한 군인들부터 어린 시절 학대와 폭력 속에서 자란 사람들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을 겪은 사람들까지 모두 이 방법으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 빠른 시간 안에 완성되었다며 이렇게 덧붙였죠. 우리의 기억 중 50%는 사실이 아닙니다. 모두는 과거를 자신의 결정에 따라 왜곡되어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과거가 얼마나 끔찍했던지 남에게 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바뀔 수 없다는 말은 변명에 불과해요.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뀐 결과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변명을 멈추고 과거에서 벗어나세요. 새로운 스토리를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여태 써온 스토리가 지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를 삭제할 수 있는 행동을 만드는 건 통찰력이 가득한 메시지로서 시작되곤 하죠. 왜냐하면 그런 메시지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의식적인 부분을 의식하게 되거든요. 볼 수 없던 시각으로 같은 것을 보게 되거나 안 보이던 부분들이 보이는 기적이 시작됩니다. 즉, 우리가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무의식을 바꾸려면 가장 먼저 의식적인 부분을 키워야 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무의식적인 나의 모습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95%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굴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즉, 메타인지 쉽게 말하자면 자신의 무의식적 행동, 생각과 과거를 한 발자국 멀리에서 볼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죠. 새로운 나를 위해선 과거의 일부가 죽어야지만 또 다른 나를 위한 자리가 생긴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렇게 점점 과거를 통해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으로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연습법은 제 말을 따라해 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겁니다. 물론 머릿속에선 다양한 생각이 들겠죠. 아마 잊고 있던 할 일들이 생각나고 몸의 구석구석이 간지러움을 느끼며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쓸 겁니다. 너무나도 큰 불편함이 느껴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 상황을 벗어나려는 두뇌와 몸의 신호를 일반적인 것이라고 인식을 바꾸면서 그 무의식적 행동의 반응을 의식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다른 잡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호흡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항상 명상을 할 때면 우리의 몸과 두뇌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려 해요. 이 부분을 깨닫고 호흡으로 돌아와 현재를 보는 것이 나를 바꾸는 승리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적인 나를 의식하는 연습이 계속될수록 무의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커지거든요.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며 현재에 사는 느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그 느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힌트를 주자면 눈앞에 펼쳐진 불확실한 미래의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심박수에 안정감이 생기고 그 결과로 두뇌가 새롭게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창의적인 능력이 일깨워지곤 하죠. 그렇게 생각과 행동 그리고 느낌이 변하며 전과 같은 상황에서도 새로운 반응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상세한 접근법을 나눈 조 디스펜자.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메시지를 듣고도 변화를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인생의 위기를 기다리는 듯합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가슴 아픈 배신을 당하는 것 등 변화를 위해서 인생의 무언가 크게 잘못되길 기다리죠.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변화를 위해서 왜 위기를 기다리는가? 그런 고통 없이도 변화는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자신의 퍼스널리티, 정체성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퍼스널 리얼리티, 개인의 현실이 바뀔 테니까요. 그러니 이젠 이미 아는 느낌에서 벗어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항상 돌아가려고 할 테니까요. 하지만 돌아가려는 감정은 고통입니다. 그렇기에 과거로 시작하는 경험이 아닌 미래를 보며 시작하는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것으로 시작될 거예요. 바로 명상의 힘이 여기서 필요한 겁니다. 즉, 불확실성에 대한 직면, 이게 시작을 만듭니다. 이제 불확실성과 친해지세요. 조 디스펜자의 말을 곱씹어 생각해보면 부가 모였기에 풍족을 느끼는 게 아니고 물질적 인간관계적 만족이 채워졌기에 그에 대한 결과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풍족이란 느낌을 몸과 두뇌가 먼저 느끼기에 부가 끌어오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고, 몸과 두뇌가 행복감과 만족을 느끼기에 인간관계와 물질적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즉,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듯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느껴야 하는 것은 과거의 자신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것들입니다.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고 방식을 바꿔야 하는 거죠. 그렇게 과거가 아닌 미래의 나를 상상하며 몸과 두뇌로 원하는 감정을 먼저 느끼는 것이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열쇠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치유의 시작은 그가 말한 감사함과 행복이라는 상위의 감정이 되는 거죠. 조 디스펜자는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미래에 원하는 감정을 지속적으로 느끼도록, 그 느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습하세요. 꾸준한 반복은 끝내 변화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되어갈 겁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에 대한 믿음이죠. 자신을 믿는 힘,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게 굳건한 미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커질 때가 원하는 미래가 다가온다는 신호입니다. 몸과 두뇌는 꿈꿔온 미래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기 시작하고, 더 이상 당신은 그 미래를 꿈꿀 필요 없이 원하던 나로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겠죠. 꿈꾸던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며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에 감탄이 나올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바로 동시성의 법칙이라고 말하죠. 즉, 3차원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당신은 원하는 어떤 사람이든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죠. 먼저 그 정체성을 찾고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몸과 두뇌가 그 정체성에 적응하고 나도 모르게 생각과 행동에서도 묻어 나올 때 당신은 원하던 자신이 되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말하는 새로운 스토리를 찾으세요. 과거로 시작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스토리를 말이죠. 왜냐하면 변화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그곳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진실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해요. 당신이 생각해오던 자신은 진실이 아닐 겁니다. 적어도 현재의 당신은 과거에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 그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찾을 수 있다면 결정하세요. 그 믿음을 바꿔버리겠다고 말이죠. 그 결정 자체에서 파장되는 힘은 몸과 두뇌가 새롭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당신은 절대 잊지 못하게 될 거예요. 이제 변화를 시작하세요. 이번 영상 속 조 디스펜자의 메시지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나를 과거에 갇히게 만들던 생각과 감정을 감사의 감정으로 바꾸는 다짐을 말이죠. 이 영상이 변화의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터닝 포인트였습니다.